무조건 이 차만 보면 됩니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기 있는 차량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중고차 무조건 싼 거, 번호 따기 전쟁터, 당첨, 고객 유인용 이벤트? 이 가격이라고? 2억에 판다고? 이러한 저가 매물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폭탄 세일 깎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눈물의 재고 차량 판매 혹은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 믿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고객 유치, 구독자 증가 수법입니다. 이거를 알게 된 거는 갔다 오신 고객분들께 다 들었던 증언을 의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경차는 500만원대 올류모닝 레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더 넥스트 스파크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올류모닝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 더 넥스트 스파크는 한 600만원대는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준형 차로는 500만원으로 딱 상한선을 정해두시고 그 이상은 600만원대는 안 볼 거다. 이전비까지 600으로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적정선으로 보는 금액선은 아반떼 MD는 500에서 700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600 전후로 차 가격만 보시고 이전비까지 700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조차도 그렇게 사신다고 하더라도 보증이 안 되는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리비도 어느 정도 안 나오면 땡큐지만 10년 정도 됐습니다. 소모품들 나오겠죠. 제가 이제 팔았을 때 경험상으로는 한 30만원 내외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많은 분들께서 블랙박스 있는 차량을 고르시는데 블랙박스 없는 차량을 가성비로 보아서 고르시고 새 블랙박스를 차라리 신규로 다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량을 후방 카메라 때문에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차라리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 메리트 있는 차량들이 더 깨끗할 때가 많고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700까지 이전비까지 보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비용이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리고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이것만 해도 5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이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것저것 하면 100만원이 들어가니 난 있는 거 사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키로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키로수는 다시 돌리기가 어려워요. 키로수가 짧은 차량은 소모품 교환 주기도 좀 덜 될 때가 많습니다. 좀 먼 미래에 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키로수를 가급적이면은 짧은 쪽으로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평생 탈 차처럼 고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아서 옵션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할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키로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쪽으로 강력하게 권해드릴 텐데 많은 분들께서 무조건 싼 거예요. 올류프라이드도 500만원 이상 안 쓸 거야. 올류프라이드 판매되는 차가 있네. 10만 킬로 넘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사고가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흰색 지켜야 되고 아니면 쥐색도 상관없어. 내지는 썬루프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사고가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시니 나중에 딜러와의 마찰, 실망 이런 게 생기는 부분은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안 좋은 댓글 잘 안 남기실 수도 있고, 설령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우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세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제가 시세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는 한 5대 정도 마음에 드시는 매물을 여러 차종 말고 딱 한 개 차종으로 좁혀서 이렇게 시세 공부를 한 5개 기준 매물로 삼을 차를 찍어 두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이제 환경 설정, 금액 조작 여부를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환경 설정으로 빵이라고 하더라도 팔차를 몇 대만 정해놓고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고 깎아주는 척
아니면 안 깎아주면은 거기에서 또 100만원 정도 남고 수수료 또 받고, 그래서 한 대를 팔았는데 100만원 넘게 수익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많은 분들께서 모르세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 팔고 나서 좀 파는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셔라, 100만원 넘게 차이 나면은 그럼 비싸게 사신 거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여하튼 아반떼 MD는 딱 500으로 많은 업체들이 뭐 300, 400만원대 이렇게 싼 게 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 가격에 타겟을 잡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하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류 프라이드도 등급 낮은 거, 은색깔 이런 차들은 좀 쌉니다. 그런데 좀 이제 등급을 올리고 뭐 스마트 키에다가 내비게이션이 있고 조금 이제 열선 있고 무사고에 깔끔한 차량들은 한 7, 8, 90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1000 가까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엑센트 신형도 뭐 300만원대? 뭐 400만원대? 뭐 이런 차들 막 이렇게 하는데 번호 따기 매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면 비교해 보신 분들은 싸니까, 비교를 뭐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싸니까 전화합니다. 그렇게 구매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적정선인 엑센트 신형은 아직도 수출 때문에 5, 600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넉넉하지 않을 수가 있고 고르다 보면은 7, 8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달콤하진 않죠.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구매하실 때. 그러면은 싸게 샀다고 쳐요. 수리비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리비가 좀 나올 만한 차는 좀 싸다라는 거예요. 키로수가 많은 차가 왜 쌀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와이프 소나타 뭐 400만원대? 뭐 K5를 400만원대? 300만원대? 뭐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번호 따기 매물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그냥 꺼버리시고 적정선인 쪽으로 보시려고 하시다가 저는 중형차는요 안 된다고 봐요. 와이프 소나타 K5 세타2 엔진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3년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SM5 플래티넘 그리고 SM5 신형 뭐 100만원대 뭐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 영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위험합니다. 장고장이 심하고 이 두 가지는 거의 수입차예요. 수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말리부 500만원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13년식 이상의 14, 15년식 이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1000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에서 1300 사이의 차량들은 미션, 쉐보레 13년 이하 것들은 미션, 그 다음에 요거는 수입차스럽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엔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소나타 브릴리언트도 마찬가지고 더 뉴 K5도 제가 봤을 때는 뭐 CVBL 누오 엔진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타2나 뭐 소나타 브릴리언트나 더 뉴 K5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LF 소나타도 안 좋은 건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식이 나쁘지가 않아서 LF 소나타는 문제가 크게 있었던 점을 크게는 못 느꼈습니다. 대형차는 뉴럭셔리 TJ 그랜저는 500만원대 보시기에는 좀 과해요. 한 200 후반에서 한 4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하고 뭐하면은 한 400만원 좀 넘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400 중후반까지도 괜찮은 거 찾으시려면은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시세입니다. 그리고 더럭셔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대에서 볼 수가 있는데 400에서 700만원 사이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짧으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가능성이 대폭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00부터 700이라고 치면은 끝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사면은 좀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금액인 한 5, 600선 정도에 보시는 게 더 럭셔리 그랜저는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알페오는 이 차가 500만원대 팔릴 차가 원래는 아니에요. 800, 900, 1000 심지어는 1000이 넘어가는 매물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HG 그랜저 1000 이하로 사기에는 엔진이 좀 제가 봤을 때는 2.4는 세타2고 3.0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적정선은 뉴럭셔리 TJ 그랜저 혹은 더럭셔리 그랜저 쪽이 맞지 않을까 싶고, SUV는 DPF, 매연 저감 장치, 그 다음에 미션, 부식, 누유, 터보 이 5가지 중에 하나 혹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식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매연도 막 흰 연기, 검은 연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추가해서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안 팔고 싶어요. 근데 많은 곳에서 뭐 캡티바, 뭐 액티언 아니고 그 전 거 윈스톰 이 가격에 뭐 200만 원대, 뭐 심지어는 190만 원에 뭐 이렇게 광고 영상 많이 올라오는데, 그 가격에 구매하셔서 그만큼 수리를 하시면 되는데, 빡빡하게 난 300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영상에 내보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는 SUV가 필요한데 돈은 이거밖에 없고 어떻게, 그럼 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시면 안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이 욕을 먹는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안 좋은 후기는 안 올라와요. 안 좋은 댓글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실오유를 보통 보면은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실오유는 영상을 관리하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실오유는 지울 수가 없는데 댓글은 지울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댓글은. 어떤 업체는 아예 댓글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는 업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유튜브만 보고 구매를 하시는 쪽으로 고려를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설정이 빵인데, 사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예, 그 금액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100만 원만 올려주세요. 이거 무조건 뺄게요. 한 3, 4시간 오늘까지 혹시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환경 설정이 0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없고 그래요. 얼마 전에 뭐 한 달에 60대씩 파는 업체 4년 동안 봐갖고 그 업체에 갔대요.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업체인데 거기 갔더니 100만 원이 더 제 사이트에서 나온 금액보다 비쌌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바로 불러줬었는데, 저를 PR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점을 명시하시라는 거예요. 시세 공부를 그분은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불러줘서 그 가격조차도 거기서도 70만 원씩이나 더 빼갖고 구매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인터넷 할 줄 모르는데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려갖고 저한테 안 사줘도 되니까, 물론 이제 사시면 좋겠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뭐 세일해준다. 세일해주면 뭐합니까? 원래 시세가 500인데 600만 원에 올려놓고, 그럼 깎아줘도 깎아주는 게 아니죠. 수수료를 안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너무 믿고 구매하지 마시고 시세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시세 공부? 시세 공부를 꼭 하십시오. 환경 설정 조작한다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 680, 890, 뭐 예를 들어서 260, 330, 이 라세티, 윈스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70을 더하면은 330이 될 거고 400이 될 겁니다. 70 더해볼게요. 이 인터넷 전산 말고 뭐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그런 전산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거 400이고 라스트 프리미어가 아까 얼마였죠? 260이었나요? 다시 빵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쵸? 다시 이거 400이었는데 330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했는데 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차는 금액을 올릴 수가 있어요. 590짜리를 예를 들어서 1590짜리를 1660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시세 공부 꼭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항상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이프 소나타 K5 이거 엔진 안 좋은 차가 되게 많은데 권하고 광고하는 업체, 이거는 수리비가 너무 큰데
나올 수가 있고 장고장도 심해요. 그런데 이거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미션이 안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고질병들이 있고, 이것도 미션이 13년식 이하의 차량들은 좀 미션이 안 좋다는 얘기가 크고 한데, 이런 차들 말리부는 광고 잘 안 합니다. SM5 신형과 SM5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좀 디자인이 그래도 예전엔 너무 앞서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여줘도 쪽팔릴 차가 아니고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0만 원대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500에서 1300 사이로 중형차 이렇게 보는 거, 이 사람은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네.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팔고 매입 안 하고 했으면은, 물론 저도 꼼꼼히 봤죠. 소리가 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갖고 팔고 매입했죠. 근데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항상 장고장들 있고, 이거 그 연비도 좀 과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도 그렇고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 500만원대, 뭐 600만원대, 700만원대 알페온 HG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돈 좀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대형차에 여기 제가 앉는 게 있는데요. 제네시스가 또 있어요. 딱 500으로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상태가 좀 애매한 것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500만원대, 심지어는 그 이하로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판다는 유튜브 딜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차가 다 좋느냐? 아니에요. 개 중에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 A급 새 차 같은 차는 아니에요. 뭐 핸들에 관련된 조향 부분에 핸들이 갑자기 막 잠긴다라든가 이런 고질병들이 또 있고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또 보시려면은 600, 700, 800, 9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좀 적정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00 후반, 그러니까 800에서 1000 사이는 보셔야 좀 얼추 11년식 미만의 조금 뭔가 키로수 짧은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500만원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포기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고르려면 고를 수가 있는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가격에 500만원대 추천 중고차? 뭐 그러면 정답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경차는요 500만원대로는 올류 모닝이 적당하고, 키로수를 또 올리거나 키로수를 낮추고 연식을 올리고 하시면은 600 정도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급 좀 괜찮은 거는. 근데 이제 키로 돌리는 것도 상관없고 그냥 경차면 된다면은 400만원 중후반대도 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옵션은 어느 정도 넣고 싶고 키로수도 낮추고 싶고 과하게 낮추고 싶고 연식도 좀 13년식 14년식 쪽으로 좀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600만원 초 중반 정도가 좀 적당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깔 고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500만원대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쓸데없이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쌉니다. 600만원대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0만원대로는 더럽 디럭스 쪽으로 보시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럭셔리 키로수 좀 있는 거 보지 마시고 그렇게 좀 이제 등급 낮은 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700만원대가 적당하지 않나 싶고, 프레스티지는 아직도 이게 12년식이면 8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800, 이게 새 차가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음으로 인해서 80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6대4 그 폴딩 되고 뭐 그런 차들 보면요, 뒷자리가 이렇게 딱 일자로 이렇게 눕혀져 갖고 좀 이제 차박하는 데도 좋고, 그다음에 좀 넓게 짐도 실을 수 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세워갖고 사람도 탈 수 있는 그 차. 더 넥스트 스파크는 500만원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00만원 전후가 아직도 좀 이제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반떼 MD는 딱 500으로 보시려고 하시면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전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고, 럭셔리에다가 뭐 색깔 은색도 상관없다 그러신 분들은 500만원대도 가능할 수 있는데,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스마트키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게다가 13년 14년식을 찾는다 라고 하시면 800, 9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위에 거인 더 뉴 아반떼를 보게 되겠죠.
등급 낮은 걸로 또 봐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MD는 600에서 700선이 좀 적당하지 않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조건을 좀 색깔도 필요 없고 옵션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키로수를 좀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500만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올류 프라이드는 그 중간 럭셔리 옵션 정도 하시게 되시면은 500만원대도 있긴 있는데 뭐 5, 600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액센트 신형은 수출 시세가 너무나 아직까지도 잘 돼 있기 때문에 6, 700 정도, 그 다음에 조건을 좀 더 흰색에다가 조금 이제 이게 옵션이 좀 별로 없는 차예요, 원래가. 그리고 원가 절감된 부품들이 좀 많이 사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뭔가 금액이 올라간다고 해도 좋아 보이는 게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0 전후 이 정도 보시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형차는 500부터 1300까지 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LF 소나타 용도 이력 좀 있고 좀 키로수 조금 이제 한 7만 전후 이렇게 되면 1100, 1200도 나올 수가 있으니 심지어는 키로수 좀 더 올리면 용도 이력 없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딜러와 상의를 잘 하셔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RP1 HG 5, 6, 7, 800으로 고르시는 거 아닙니다. 엔진 안 줄 수 있고 미션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활하고 좀 이제 확률적인 폭을 좋은 쪽으로 좁히시려면은 적어도 RP1 HG는 900 이상은 보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럭셔리 TG 그랜저는 300부터도 심지어는 200부터도 보실 수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제 차라리 TG 그랜저 키로수 짧은 거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키로수를 좀 이제 낮춰서 뉴럭셔리 TG 그랜저 보시면은 500대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선은 300 후반에서 400 후반 그 사이 정도 안에서 보시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원래 시세가. 그렇게 되면 키로수가 한 10만 왔다 갔다 뭐 8, 9만 정도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더럭셔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적정선은 400만원대도 있지만 한 제가 봤을 때는 5, 600선 좀 이제 키로수 더 낮추면 7, 800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조금 이제 합당하지 않을까 싶고, 쓸데없이 비싼 차들은 저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 금액이 아니라 중간 금액 정도로 보셔야 된다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SUV는 나는 용도가 SUV가 필요한데 500만원대로 살 거다 라고 하시는 분은 좀 어렵습니다. 소렌토 R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배견이라고 해서 뒤에 흰 연기, 검은 연기 나오는 차들이 좀 있고, 흡기 클리닝, 그 다음에 DPF 아니니까 촉매 이런 쪽으로 해갖고 EGR 이런 쪽으로 해서 수리를 해도 좀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키로수는 20만 킬로 왔다 갔다 해서 좀 넘어갈 확률이 500만원대는 좀 있어요. 차는 크고. 근데 나는 좀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투싼 IX가 6, 7, 8, 900 정도 이렇게 뉴 투싼 IX까지 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미션과 좀 이제 여러 가지 터보라든가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 수리비를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정도에서 10년이 좀 넘거나 뭐 왔다 갔다 10년 정도 된 차들인데 키로수들이 또 11만, 12만, 13만, 14, 15, 16, 17, 18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탄 게 굉장히 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중고차 구매하실 때 다 고치고 팝니까? 아니면은 약간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올랑말랑 좀 애매할 때, 뭐 엔진 소리도 조금 이제 약간 전보다 미묘하게 뭔가 느껴질 때, 근데 고장은 아니야. 주행하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미묘하게 타이어도 좀 달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접근을 하지 마시고, 보증되는 범위는 보증이 되겠지만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영상만 보고 무조건 믿고 수수료 없다고 하니까 깎아준다고 하니까 시세도 모르시고 시세 공부도 안 하시고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00만원대 어떻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경차, 준중형, 중형, 대형 SUV까지 봤는데, 500만원대 화물차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만류를 하고 있고,
한 적어도 한 700만원대도 제가 팔고 싶은 차가 적재함도 좀 부식이 올라가고 막 좀 별로예요. 키로수도 뭐 애매하게 뭐 15만 왔다 갔다 해서 심지어는 16만, 17만 되는 차도 있고 500만원대는 별로예요. 근데 나는 500만원대 화물차를 살 수밖에 없는데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800만원, 900만원 선 정도는 보셔야지 그나마 수리비 당장 안 겪고 이렇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원활하게 저도 이제 소개해드릴 때 그나마 500만원대보다는 속 시원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500만원대 경차, 준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SUV 받고 그 다음에 유튜브 무조건 믿고 구매하지 마시고 제가 뭐 하시라고 했죠? 하나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그렇죠. 시세 공부입니다. 시세 공부를 꼭 하시고 그 기준 매물을 한 5대 정도 모르시면 사진으로라도 찍어 넣어갖고 이렇게 쫙, 이게 시세예요. 이게 최저라고 보면은 최대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 중간 금액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고 좋은 거, 뭐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웃기고 있네. 키로수 많은 거 내 친구가 그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나랑 생각이 똑같았어. 키로수 많은 차가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됐을 거야. 맞는 말씀입니까? 그게 어떤 이론이에요? 키로수 짧은 차가 훨씬 돈이 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저도 거기엔 동의하는데요. 수리비가 키로수 많은 차보다는 키로수가 덜한 차가 덜 들어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폭을 좁히셔야지 뭐 이상한 데로 가시면 안 되시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러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유튜브 중고차, 그 다음에 뭐 SK엔카, 블로그, 페이스북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똑똑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차 2012년부터 했는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케팅 용도도 물론 있지만 쓴소리잖아요. 중고차는 단소리, 달콤한 소리를 해야 더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SUV 중고차도요. 괜찮은 거 맞습니다. 산타페 CM도 있고 윈스톰도 있고 심지어는 캡티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 더 오시겠죠. 근데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합당하게 적정선으로 시세 시작과 끝이 있으면 가운데로 보시고 키로수도 될 수 있으면 좀 낮추십시오. 네. 사고도 좀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없는 차가 훨씬 하자가 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완전 무사고까지는 아니라고 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침수차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면 침수차인 경우 별로 없습니다. 네. 최근에 저에게 차량을 맡겨주신 용산, 그리고 일산, 그리고 수원, 그리고 시흥, 그리고 강릉, 그리고 창원, 그리고 이번에 청주 서울 고객님, 그리고 광명 고객님, 그리고 제 지인 인천 부평 삼삼동 거주하시는 우리 지인분, 그 다음에 여러 저에게 요청해 주시고 지금 파주 고객님, 인프레이션 구매하신 파주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말이긴 한데 김포 사시는 제네시스 구매하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770에 DIS 있고 무사고에 깔끔한 차량 구매하셨었는데 구매하고서 뭔가 조금 약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해결이 잘 되셨습니다. 차원 고객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물어봐 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짜증내지 않고 성심성의껏 진심을 담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유튜브 광고만 보시고 이벤트, 경매 이런 거, 경매는 수수료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인기차는 경매가가 높아요. 왜냐면은 뭣도 모르시고 경매 의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경매로 좀 메리트가 있을 만한 차는 인기차가 아니고요. 좀 이제 비싼 차, 수입차, 좀 약간 2, 3천 정도 되는 520D 예를 들어서 좀 뭐랄까
HG 그랜저 뭐 16, 17년식 뭐 내지는 IG 그랜저 뭐 제네시스 DH, G80 이런 차들은 조금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이것저것 좀 수수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번 이전비도 2번 들어가고 상사로 한번 가는 이전비 고객님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 고객님 앞으로 이전을 칠 때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광택도 하면 좋겠다 뭐 성능 받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경매로 구매하는 게 여기 있는 차들 이 차들은 적어도 경매로는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또 500만원대 좀 약간 오버하면서 하긴 했는데요. 진짜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잘못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도움이 한 개 이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구독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힘이 되지만 즉각적으로 저에게 힘이 주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피드백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